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과학 제15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화과학 1입니다. 지난 시간 지층과 화석, 그 중에서 화석과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화석이란 지질시대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 동식물의 유해는 시체라 그랬죠? 죽은 후에 그 시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자갈이나 진흙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과 같이 함께 쌓여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돌덩이처럼 단단한 그것을 화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석들을 통해서 옛날의 생물과 멸종된 그 생물들을 연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지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69쪽에 보시면 일단 생물이 죽어요. 그러면 흙에 묻히게 되겠죠. 그러거나 바다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 이제 동물들은 뼈만 남게 되죠. 그 위에 또 흙이 그 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석이 되는 것이. 그리고 72쪽을 보시면 화석과 천연자원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각자 집에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씩들 읽어보셨죠? 그런데 천연자원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쪽 책을 펴시고요. 같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석과 천연자원.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을 찾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은 아주 오래전 가로 열고 고생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주 오래전 고생대라는 우리 그 시대에 살았던 식물들이 땅 속에 묻히고 그 위에 다시 흙과 모래가 쌓여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변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는 얕은 바다나 호수 바닥에 퇴적된 동물의 사체와 같은 유기물이 땅속 깊이 묻히고 오랜 시간 압력과 열을 받아 변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고생대에 살던 식물 화석이나 동물 화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석탄,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가 석탄, 석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자원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천연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죠.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밑에 계속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석탄이 되기까지. 제일 먼저 1번, 식물이 땅속에 묻히고 그 위에 흙과 모래가 계속 쌓인다. 2번, 땅속의 식물은 수천 년 동안 공기가 닿지 않아 잘 썩지 않는다. 그리고 3번, 오랫동안 큰 압력과 땅의 열이 작용하여 석탄이 됩니다. 네, 석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석유가 되기까지. 1번, 물속의 플랑크톤 등 작은 생물이 죽어 모래나 진흙 속에 가라앉아 쌓인다. 2번, 오랜 시간 땅속의 열과 압력을 받아 석유로 변한다. 네, 이렇게 작은 바닷속에 사는 아주 작은 그 생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모래나 진흙 속에 같이 쌓이게 되겠죠.
계속 쌓여서 그 땅속의 압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석유로 변한대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석탄과 석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3단원 지구 위의 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생활과 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다 피셨죠? 네, 제목이 지구 위의 물, 그리고 가로 양가로 1번에 우리 생활과 물입니다. 자,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네, 우리 지구의 모습을 저기 멀리 인공위성에 올라가서 지구를 찍은 것입니다. 약간 검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구슬 같으죠? 네,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땅이 더 넓을까요? 바다가 더 넓을까요? 실제로 바다가 땅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과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까지 모두 합치면 지구에는 참으로 많은 물이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은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네, 그러게요. 아주 물이 엄청 굉장히 소중하죠.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볼까요? 자, 학습 목표 1번. 지구상의 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포는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 어디에 있는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 우리 생활에 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함께 해보기입니다. 다음은 지구에 있는 물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네, 지구에 있는 물을 크게 어디 있는지를 한번 나눠본 사진입니다. 자, 처음 사진 볼게요. 이거는 땅속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땅속에 지하수 있죠, 우리가.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강이나 호수, 강과 호수의 물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래 바닷물입니다. 네, 아주 푸른 검푸른 바닷물이죠. 그 다음 옆에 북극, 남극 등의 빙하입니다. 빙하.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물을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문제랄까요?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1번. 지구에 있는 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네, 바닷물이 지구상에선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 우리가 빙하 하얀 그 얼음덩어리 가끔 TV 화면으로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빙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북극과 남극 등에 있는 얼음인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바닷물의 높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빙하 얼음덩어리가 모두 녹는데요. 녹는다면 녹아서 우리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네, 물이 되겠죠.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네,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바다가 물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늘어나요. 늘어나서 바닷물이, 여기서 질문이 바닷물의 높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했어요. 그럼 바닷물의 높이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높이는 위로 올라와서 높게 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해수면 상승,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쓴답니다. 그래서 바다해, 물수, 그리고 우리가 면 해서 해수면, 바닷물의 높이가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거죠. 네, 해수면 상승,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요. 우리는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그 밖의 물을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예를 더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죠. 벼에 물을 대서 예, 벼농사도 짓고요. 밭에 물도 주고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밖에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네, 밥을 해 먹을 때도 쓰겠죠. 그리고 설거지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공장에서도 또 물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마시죠. 물 마시는 물. 네, 그 다음에 또 세탁 빨래할 때도 쓰죠. 그 다음에 수영장에 또 물이 많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워터파크라 그래서 예, 물놀이 공원 거기서도 물을 엄청 써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물의 사용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옆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구 위의 물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여러 곳에 물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양은 바다에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있는 자연수의 층을 수권이라고 하고 크게 해수와 육수로 나눕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아까 바로 옆에서도 나왔듯이 지구에서 가장 물이 많은 데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에는 자연수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수는 그런 그 지역을 수권이라고 합니다. 수권은 물 숫자에 권은 한자 찾아보면 우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동물이나 가축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기르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우리. 그래서 아이고 돼지 우리 이렇게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나타내는 권입니다. 한자어. 그래서 수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정한 구역이나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수권이. 그래서 어떠한 범위의 그 층을 수권이라 우리가 하고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크게 해수, 즉 바닷물, 그리고 육수는 우리가 무슨 냉면 육수, 고기 육수 이런 육수가 아니고 육지에 있는 물, 네, 육지에 있는 물을 뜻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구 물의 98% 정도를 차지하는 바닷물은 지구의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이 직접 마실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지구의 물의 전체 중에서 98% 이거는 퍼센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수학이나 이런 데서도 혹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있을 때 100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그것을 나타낸 수치를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분율 이렇게 라고 하는데요. 98%라고 하면 100이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2만 빼고 98을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우리 전체 지구의 물을 100이라고 봤을 때 98이 바닷물이다 이 소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닷물이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빙하가 녹는다면 기후가 바뀐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얼음물이 녹잖아.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워지죠. 그러면 또 전체 우리 지구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기후가 바뀝니다. 아주 냉하게, 춥게 이렇게 바뀌죠.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기후변화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물이, 바닷물이 특히. 그렇지만 사람이 직접 마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짜요. 예, 짜고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사람이 마실 수는 없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얼어있는 빙하입니다. 네, 바닷물이 98%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아요. 예. 그 2%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빙하가 많고요. 그 다음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예, 지하수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을게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이용하기 쉬운 강이나 호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죠. 네, 사실 지구상의 물의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0 중에서 98이 바닷물이고요. 그 이 중에서도 우리가 빙하가 또 많고요. 또 그 중에서 우리가 강이나 호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거는 0.02,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부분밖에 안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럼 자, 그 밑에 표가 나왔는데요. 표가 구분 그래 놓고 구분 밑에 보면 부피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 옆으로 가면 해수, 그리고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강, 호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구분을 해수, 빙하, 그러니까 바닷물, 그 다음에 빙하, 얼음덩어리, 북극남극의 얼음덩어리,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호수, 네, 이렇게 우리 분포되어 있는 물을 구분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부피비라는 거는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해수가 얼마나 차지한다 그랬죠, 아까? 네, 약 98%.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 밑에 보면 97.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빙하는요. 빙하는 아까 약 2%라 그랬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니까 2.15%, 그다음에 지하수는 0.62%, 그다음에 강이나 호수는 0.02% 이렇게 나타낸다는 표입니다. 표.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수권의 부피비 이렇게 돼 있죠. 네, 수권의 부피비, 우리가 물이 지구상의 물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표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또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네, 굉장히 뭐 그림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맨 왼쪽에 있는 거가 뭘까요? 맨 왼쪽에 있는 둥그런 공 같은 거.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구불구불한 표시도 됐고, 지구 같지 않으세요? 지구예요. 요게 바로 지구고요. 지구 속에서 지구의 바닷물이 나타내는 거를 원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하늘색은 바닷물 97.2%, 그리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수증기, 그거는 0.001%, 아주 미세하다는 거죠. 쬐끄만 눈곱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육지의 물이 전체적으로 2.8% 정도인데, 네, 그 중에 수증기가 그렇게 차지한다. 근데 그 육지의 2.8%의 물을 또 나눈 거예요. 옆에 또 동그란 원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원 그래프라 그래요. 여기선 그 2% 중에서도, 2.8% 중에서도 빙하가 차지하는 게 많죠. 그림으로 딱 봤을 때도. 빙하가 2.15%, 그 다음에 호수나 하천이 0.02%, 그리고 지하수가 0.62%,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원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준 거예요. 지구상의 물의 분포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준 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 위에는 물이 어디에 얼마가 분포되어 있는지,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제 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